위궤양이나 위암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그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꼭 피해야 될 음식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시면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소화불량증의 원인은? 소화불량이란 것은 첫째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고 기질성 소화불량증이 있는데요. 식후에 상복부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를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합니다.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되는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는 것을 기질적 기질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위궤양, 십이장궤양, 위암인 경우에 소화불량증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기질적 소화불량증이라 하고요.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그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소화불량증이 옵니다. 근데 소화불량증이 보고자마다 연구자마다 다릅니다만 10에서 한 15% 정도로 우리 국민에 있어서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으면은 그런 거기에 맞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결국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장기인데 위궤양이나 위암이 없다 하더라도 이 위 근육의 힘이 떨어졌다든지 서로 그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소화불량증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소화불량증의 진단과 치료는? 소화불량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지 또는 타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치료는 일단은 소화불량증에 대한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는 위통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식후에 상복부가 불편한 감이 있으면은 위 연동 운동을 개선하는 운동 개선제를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식사하는 데 있어서 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또는 과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리코박터균도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는 제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이 80년대 때는 성인 40세 이상에서 80%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최근에 와서는 2010년 이후로부터는 40세 이상에서 40에서 50% 정도 양성률이 보고됩니다. 소화제 아무거나 복용하면 되나요? 소화제는 이 증상에 따라서 사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소화제란 것이. 말이 그냥 소화제지 그 소화제도 기능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소화제도 성분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막 아무 소화제나 그냥 드시고 이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식습관. 식생활 습관 중에서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주도 119,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끝내고 9시까지 집에 가자. 건배 구호도 119로 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과식하지 말고요. 또 너무 짜게 드시지 말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즐거운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브로콜리, 또 콜리플라워, 또 무, 그다음에 마,
토마토, 사과, 부추 등등이 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건강에 커피가 최악 맞나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그 조임근, 관략근이 있는데 그 관략근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커피 드시고 위 식도 관략 사이에 있는 그 조임 근육이 좀 힘이 떨어져서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유발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은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꼭 환자분들이 그래도 꼭 피해야 될 음식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시면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치질 걸린 닭 똥집하고 무좀 걸린 돼지 족발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막 받아 쓰는데 절대 받아 쓰면 안 되는 그런 음식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한테 맞지 않는 음식만 피하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위 건강에 좋을까? 식사를 건너뛰거나 불규칙하게 하면은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오랜 공복 뒤에 하는 식사는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시간에는 또 먹고 싶은 걸 또 먹자 하는 생각을 해서 폭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건강을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은 권고하지 않고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를 쉬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 식사를 과식을 하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식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씩 좀 자주 드시라는 거지. 그 소량씩 자주 드신다고 해서 위가 피로해진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